레깅스 총장이다. 권력에 착 달라붙은 바지 총장을 뛰어넘어 레깅스 총장이 아닌가. 레깅스 뭐야? 아닌 것 같아. 너무 이거 쫄쫄이로 바꾸겠습니다. 쫄쫄이. 우리 도련님 사랑은 형수님이셨나? 한동훈 대표를 구해주려고 한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볼 땐 약속 대련인 거죠. 약속 그런 의혹이라든지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산과 서울중앙지검의 약속 대련이라는 것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냉방병인 것 같습니다. 이 얼어 죽을 스튜디오에서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다 보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쪽에 이제 기계들이 좀 많답니다. 제가 몇 번 따져봤는데 그래서 이 기계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에어컨이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냉방병엔 리볼드 아르기니 5천을 먹고 지었습니까? 이런 자세는 정말 저 출연자분들 모두가 가져야 돼. 정말 아름다운 자세. 저도 냉방병인데 오늘 아침 하나 먹고 왔어요. 훌륭하십니다. 아르기님, 네. 저도 하나 먹고 왔어요. 네. 아르기님 먹으니까 바로 또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따신 거는 그 읍천이 커피인가요? 이 커피를 마시면 냉방병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방이 또 가능하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원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전당대회를 아주 씁쓸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하셨다가 지금 남들 최고위원 선거하는 거 구경하고 계신 우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종 검찰 폭격기 김지호입니다. 신종 검찰 폭격기. 예, 지금 그 폭격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검찰-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또 별명 만드시고. 네. 검찰들이 막 벌벌 떨고 있습니까? 제가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출사했을 때 네. 우리 지지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신종 검찰 폭격기. 예. 신검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당내 치열한 경쟁들 보면서 흐뭇하실까요? 뭐 흐뭇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그 해석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거리가 너무 많아서 결과 내일 나온다고 보시나요? 내일 나와야죠. 내일 전당대회 끝날인데. 내일 또 끝날까요? 결선 갈 수도 있죠. 그 얘기시구나. 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봐요. 그렇습니까? 아침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다르던데. 이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물어봐서 죄송해요. 이미 투표는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서울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오늘 뉴스 브리핑 도와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뉴스들 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예.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정프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 이 분위기 왜 이렇죠? 왜 대단해요? 정프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피격 사건 딱 벌어지자마자 이거는 불확실성의 확대, 즉 트럼프에게 쏠린 지지율이 바이든을 사퇴하게 만들 것이다. 아하. 이 정프로 맞아요. 그때 그 말씀했던 것 같아요. 네. 터졌을 때 오히려 이게 바이든에게 굉장히 불안정성을 그럼요. 가속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뉴스를 좀 전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새벽에 깜짝 놀랐죠. 네. 속보가 우리 시간으로 한 5시 반쯤인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 토론회 때 좀 실수를 많이 했고 네. 이후에 트럼프 피격 사건 있고 해서 좀 사면 초과였는데 거기다 코로나 확진 판정까지 받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말에 사퇴 발표 하나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성명을 올렸습니다. 바로 전전날까지인가도 뭐 절대 사퇴하지 안 않을 한다고 것처럼 막 했었죠. 얘기를 했는데. 네, 신이 뭐 시키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에 X에 서명을 올렸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의도였지만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데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네. 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트럼프 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 임기 수행하는 것도 이거 좀 약간 수상스럽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화당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네. 뭐 다음 안 나가는 거 말고 지금 그만둬, 지금 임기도 그만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래요. 아까 좀 동방 예의지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얘기 없나요? 탄핵하는데. 우린 시작부터 그 얘기했는데. 뭐. 예. 아무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 역사상 바이든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해리스 나온다고?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더 쉬워. 이렇게 또 자신감을 해나땡이란 말이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나오면 땡큐. 예, 이런. 해나땡. 예. 한없이 가볍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3부 코너에서 네. 또 김재춘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고요. 네. 혹시 뭐 이거 관련돼서 뭐 말씀 주실 게 저는 있을까요? 되게 궁금한 게 예. 주가의 변동이에요. 아, 또 주가. 전문가 앉혀놓고 또 아니 전문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 네. 지금 바이든 재임 기간에 가장 주력적으로 밀었던 게 보통 그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쪽. 친환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렇습니다. 관련한 것들이 지금 주가가 그러면 예. 오를 것이냐? 아하. 그 주가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그 미국 시민들의 어떤 그 이 트럼프 그러니까 우세론에 대한 어떤 반등이 될 것이 있을 것인지 네네네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아 해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답 드려요? 아니면 나중에 들으실래요? 살짝만 들으실래요? 일단 트럼프의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묘하게 일론 머스크랑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동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맞아. 전기차 100% 예, 안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다만 일론 머스크가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 보조금을 끊는 게 오히려 일론 머스크한테는 더 땡큐라는 거예요. 왜냐? 보조금이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점유율 50% 아래로 맞아요.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들 싹 정리될, 왜냐면 그 회사들은 보조금 없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걔네 싹 정리되면 오히려 테슬라는 더 잘 나갈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테슬라 그 주식을 사십시오. 기간 동안은 잠시 전기차의 이른바 캐즘이라고 하는 조금 지체 현상이 트럼프 초기까지는 좀 갈 것 같다. 예. 역시 전문가의 고맙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담 끝났고요. 이제 예. 우리 정치,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그저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어디서 받았을까요? 서초동에서 받지 모처라고 않았습니다. 그러던데 모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창성동 그러니까 청와대 옛날 가는 길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창성동의 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20일 오후 1시 반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현직 영부인이 검찰 조사 받은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네, 그러니까 뭐 전직 영부인이 받은 적은 있죠. 뭐 네. 이순자, 권양숙 여사가 받은 적은 있는데 현직으로는 처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받았다. 그리고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불렀는데 네. 실제로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명품백 관련된 내용 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샌드위치라는 메뉴가 또 등장했습니다. 메뉴는 샌드위치였어요?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신선한 합니다. 토마토가 들었다는 뭐 제보가 좀 풍문이 있습니다. 풍문이 있습니다. 보통 서초동에서는 주로 국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메뉴의 선택권은 아. 어떻게 있습니까?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좀 댓글을 봤는데 네. 커피도 타줬냐 그리고 왜 검사들한테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도 해주지 그랬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뭐 이게 조금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요 예. 시켜주지는 않아요. 안 시켜줘요? 아니, 보통 식사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구속 전이면 네. 그냥 식사하고 오세요 하고 네. 식사 시간을 주고 그냥 네. 보통 그 청사 근처에서 먹고 오거나 네, 네, 네.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밑에 구치감에 가서 아. 거기서 별도의 식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검찰 조사하면 그냥 뭔가 국밥 이런 게 이제 딱 영화에서 설렁탕, 많이 봐서 국밥. 그래요. 그거 영화에 나오는 그죠? 거지. 이재명 대표도 그때 뭐 설렁탕 먹었다 뭐 그런 얘기 뭐 있었잖아요. 이제 시켜서 먹을 수 네, 도시락 같이 네. 이렇게 시켜서 맞아요, 먹을 수는 맞아요, 있는데 도시락. 그냥 네. 그때는 그냥 쉬지 말고 하자 그냥 네. 아니면 잠깐 얼른 하고 그냥 하자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인 그냥 피의자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네, 이렇게 네, 네. 보통 하고 그러니까 12시에 조사 끝나면 보통 2시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12시간 받았다고 하면 되게 길게 받은 것 아니에요. 같지만 네. 실제로는 네. 사실 네. 네네. 좀 하다가 휴식 시간 갖고 그래요? 식사 시간 1시간 반 주고 신문 줘서 나중에 조회하고 하면 다시 보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솔직히 안 돼요. 그거 한 2-3시간 보거든요. 자세하게 보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샌드위치 메뉴는 그 용산과 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는 의미로 샌드위치를 먹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너무 과한해서 얘기했죠? 네, 너무 가벼워.
죄송합니다. 샌드위치 하면 이재명 대표 생각나는 거 이재명 생각나는 거 대표는 아니에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 왜요? 알잖아요. 갖다 배달 시켜주고. 전 그 생각했는데 그러셨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자,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참 이렇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이 다른 생각들 한번. 근데 이 특혜 의혹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의혹이 있죠. 예. 그렇죠. 특혜 아니냐는 이제 주장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사 관련해서 그렇죠. 예.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그렇죠. 받은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보통 서초동 가서 봤잖아요. 소환이라는 건 검찰이 불러서 가는 건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 네, 자진 창성동으로 소환이죠, 자진 소환. 이런 뭐 비판도 아니 있던데. 근데 이건 창성동이래요? 특혜 의혹이 창성동으로 아니라 예. 특혜라고 검찰총장이 인정을 했어요. 이현석 총장이. 네네. 이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네. 성역이 없는데 성역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네. 오늘 아침에 이현석 총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기 나왔으니까 네. 네.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네, 요 때는 우리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네.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하자 하는 거는 19년도 10월에 조국 전 장관이 네. 검찰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사안이다. 예. 아. 포토라인 함부로 세우지 이걸 말자. 잘 꼭 얘기해야 돼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조 전 장관, 그다음에 정경심 씨도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권양숙 여사도 퇴임 직후에 박연차 게이트 관련해서 주거지 인근 부산지검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었다. 네네네. 예, 요건 제가 꼭 얘기를 네. 해야 합니다. 네, 카톡 이렇게 저장해 오셨는데 보낸 제가 사람이 썼어요, 제가. 보낸 사람이 용산 대통령이시죠. 본인 작성. 본인 작성. 본인 예, 작성. 본인 작성. 메모장 같은 선임 거군요. 대변인님이시잖아요. 예. 네, 선임 네. 대변인.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네. 하여튼 뭐 그런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아 그렇게 특혜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배우자 소환 조사는 조사는 처음이니까 네. 그 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특혜라고 한다면 다른 비슷한 예와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권양숙 여사 건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저는 비공개 방점을 두고 싶어요. 비공개. 네, 비공개. 아, 근데 이제 비- 그때는 부산지검에서 했고 네. 이번에는 검찰 청사 뭐 서울중앙지검이든 청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비공개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아마 저 이원석 총장은 그 부분 네네네. 다들 공개하지 않았냐, 그리고 검찰 청사로 와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네. 일단 하나 정도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는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제 그 장소는 조금 뭐 문제 삼을 수는 있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요? 문제를 저는 삼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아직 말도 안 했는데요.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아마 문제 삼을 겁니다. 폭격하세요. 네. 예. 사회도 이제 보시는 건가요?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 관내 보안 청사라고 해서 네. 저희는 검찰청에 무슨 새로운 안가가 있나? 아, 이게 뭐지? 검찰청 부속 건물 뭐 이런 건 줄 뭐 아셨는데. 안가인가 뭔가 이렇게 네. 막 굉장히 뒤숭숭했는데 네. 경호처 부속 건물이면 예.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음. 검사들을 출장 조사를 받은 게 아닌가. 아, 비공개 출장 조사. 우리 집으로 부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조사받은 사례고 네. 이현석 총장이 뭐 어떠한 뭐 성역도 없다. 음. 범죄에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 범죄와 여사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 뭐 화도 내셨다고 해요. 경로도 하시고 뭐 불쾌감을 표했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현석 총장은 레깅스 총장이다. 레깅스요? 그게 뭐예요? 권력에 착 달라붙은 아. 바지 총장을 뛰어넘어 레깅스 총장이 아닌가. 뭐 야, 좋은데요. 경로만 하지 말고 그냥 사표를 내시던가 뭐 아. 해야지 후배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예. 국민의힘 전대가 화제였습니다. 네. 한동훈, 나경원, 아, 그렇죠, 공소시효 청탁으로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일요일 날 이 네? 이슈로 막 하면서 뭔가 좀 이슈 전환을 하는 모습이 네. 우리 도련님 사랑은 형수님이셨나? 일부러 자신의 몸을 던져 뭔가 좀 한동훈 대표를 구해주려고 한 건가? 네.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네. 진짜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 예. 생각하는 최악은 그냥 골고루 다 다 한다. 하고 있다. 국민들의 어떤 정권에 대한 감정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 인내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인내력도 지금 우리
어디까지 갈게 많이 걱정인데. 왜 이렇게 논평이 점점 저렴해져요. 뭐 도련님 뭐 레깅스는 뭐야?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이거 근데 너무 이거는 노리고 아닌 것 들어오셨어.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셨어. 내가 이거 오늘 터뜨리고 가야 되겠다. 레깅스 정해놓고 이거 딱 정해놓고 이유 하는 정해놓고 거야. 쫄쫄이로 바꾸겠습니다. 아, 쫄쫄이. 정말. 쫄쫄이 검찰총장. 이게 보통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아 근데 하는데. 경로만 하지 말고 이원석 총장 사표를 쓰던지 뭐 진짜 화가 났다면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취지로 했죠.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자리에 여한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 괜찮은 수라고 봐요. 이호수. 괜찮은 수예요. 총장 이건 제가 뭐 입장에서는. 항명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거 대국민 사과지만 용산 보라고 한 그렇죠. 사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네. 사과를 함으로써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방금 좀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검찰총장이 않겠다. 뭐 사안을 밝히는 것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현수 총장에 대해서 이현수 총장의 사과를 더 수용을 하지 지금 뭐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실 국민들이 뭐 얼마나 되시겠어요. 저는 이현석 총장으로서는 충분히 자기 의견 표명 분명히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이것을 그냥 자기를 패싱하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사 보고를 하지 말란 얘기지 수사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소환 과정에서의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총장을 패싱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중앙지검하고 대통령실이 네네네. 중앙지검하고 한남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무시를 할 때 우리가 알던 검찰총장의 과거 정권과의 어떤 뭐 프로토콜 같은 걸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받든지 아니면 뭐 이게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저도 직을 던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뭐 오늘 본인이 이제 아직까지 남은 일 처리하고 가시겠다. 근데 임기는 이미 그러니까 대행 시절까지 하면 벌써 2년 2개월이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네. 2년 하거든요. 검찰총장이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해서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현수 총장이 끝나시고 뭐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서사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의 과정을 조금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조사가 쭉 진행되고 끝나기 2시간 전에야 지금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사 한참 진행하고 나서 한 10시간쯤 됐을 조사 시작할 때. 때도 아니고 예, 끝나기 2시간 전에 이원석 총장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할 때 검찰이랑 용산이랑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네.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 이원석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이제 이번 조사의 사실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건 넌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인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지 마, 보고 받지 마라고 해서 그거대로 우린 한 거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 입장인데 이원석 총장이 직접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졸렬한 해명이다. 국민께 부끄럽다 이렇게 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검찰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제를 시켰다고 해도 지금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됐으니까 좀 이상한 논리 나는 같은데. 보고 받겠다라고 했던 게 이원석 총장의 입장이었고 예.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옛날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배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고한 거다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니까 보고하지 마라.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그때 총장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한다는 건 사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건에 따라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사건에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사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네. 검찰총장이라는 그 기관 간의 어떤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직책 직책에 대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 윤석열 이원석이 아니라 근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것도 예.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아, 그렇다고 그래요? 손 치더라도
어떤 소환 절차라든지 이런 그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닌데 어떤 주요 인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네. 납득하기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나 검찰에서 네. 문재인 정부나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이드라인을 뭐 현재까지 지켰습니까? 요 사항만 그거를 지키는지 그건 의문인데요. 아, 너무 선택적으로 예, 아니 지켰다 뭐 말았다 과거 보니까.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새롭게 네. 이렇게 정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뭐 문재인 추미애 법무장관 없었으면 어떻게 집권하고 운영하는지 좀 그게 의문이에요. 몸만 있으면 전 정권 타령하고 뭐 네, 이 상황까지 요거는 전 정권 타령이 아니고 전 정권 타령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절차상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절차상 저도 검찰청법에 장관이 그런 게 적혀 있나요? 사건에 붙어 있던 장관이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 통제권을 뺏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뺏었나요?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거죠. 이 정부까지. 아,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럼 그럼 내에서의 법무부 장관의 정식적인 명령이었으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이 아직도 추미애 네, 장관의 명령이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이 음. 투임이 누가 됐던 간에 네. 누군가 그걸 해제를 했어야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명품백 사건은 왜 조사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배제가 안 돼 있으니까 요거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이치 는 그렇다 사건은 쳐도, 보고 안 하더라도 명품백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원석 장관이 중앙지검에게 졸렬한 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뭐 이게 유무죄는 아직 뭐 결론은 낼 수 없는 사안인데 네. 그러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을 정말 잘하시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정무적으로 어떤 털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몰라, 그러니까 포토라인 안 서고 정말 그건 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비공개 소환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중앙지검이 갔었어야죠. 제 3회 장소에서 해버리면 예를 들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께서. 아이고 가서 그냥 서로 입맞추기 했네. 예. 그냥 뭐 그냥 서로 짬짬이하고 왔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조사할 거라면 차라리 검찰 가서 받는 게 훨씬 그림이 그러니까 좋았다. 우리가 생각을 네. 해보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가서도 팔짱을 끼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짜 있었고 조사를 하는 사람은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찍혔는데 중앙지검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한다고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 네. 그럼으로써 굉장히 이 수사를 스스로 더 뭐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관련된 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검이 7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주례 그 총장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한테 김건희 여사 부르려면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불러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고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 청사로 공개 소환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당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반대 했다는 의사를 거죠? 분명히 밝혔었다. 공개 소환을 지시했다. 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3의 장소로 불렀고 그 부른 것을 총장은 조사 끝나기 2시간 전에 알았다. 네.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은 그 검찰 조직 내에서는 뭐 아주 저 카리스마 있는 총장은 아닌 모양이죠. 아니 제가 쫄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이 아니, 근데 쫄쫄이. 수사를 그냥 잘하는 사람이죠. 아니 네. 권력의 쫄쫄이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 잘못했어. 저는 이게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약속 대련인 거죠. 약속 예. 대련. 여기 넘어가고요. 뭘 세게 뭘 예, 예.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건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제대로 권한 행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수도부로 보이고요. 네. 이원석 총장은 이 지금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뭐 면피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참 악어의 눈물이다. 다 같은 편이다.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대련 얘기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불러다가 명품백 관련된 내용까지 한 번에 다 퉁쳐서 어떻게 보면 조사가 됐고, 그럼 이제 경찰에서는 요거 가지고 도이치는 뭐 재판대로 불러가고 명품백은 그래 한번 그때 불러서 같이 조사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조사는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러니까 용산과 서울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예, 당연한 예, 의심이죠.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의혹
이라든지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산과 서울중앙지검의 약속 대리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기소를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저는 그래도 이게 참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요거 이후로는 왜 검찰이 조사도 안 했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군요, 그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는- 조사였냐 이렇게 비판을 네, 하겠죠. 뭐 그렇게는 할 수 네. 있겠습니다만. 피크닉 우리 검찰 윤 대변인님 조사였다. 말씀 좀 하세요. 너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잘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네. 아니 그 김 여사는 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혹은 뭐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가 보도가 좀 나오나요? 뭐 도이치모터스 늘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한 거다. 내 계좌가 이용된 것뿐이다라는 네. 거고 디올백에 대해서는 청탁받은 바 없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앞서 이미 행정관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맥상통하는 해명을 했다고 유모 합니다. 행정관이 예. 깜빡했다. 깜빡했다. 예. 깜빡했다. 네. 깜빡했다. 저는 예. 거의 지난 그거 들으면 생각나는 게 나 뭐였냐면 지난 대선 때 개사과 우리 토리 앞에 개사과 인스타 예. 올라왔던 그게 너무 큰 떠올랐어요. 역풍을 불러일으켰던 정말 아 개사과는 좀 달라요. 맥락이 제가 아니, 때 아니,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맥락은 아, 예, 다른데 아니 좀 들어봅시다. 예. 대변인님 그러려고 한 게 말씀하시죠.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개사과를 그 개가 사과하는 걸로 은유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해를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뭔가요? 어쩌다가 그 사진이 올라간 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 이걸 정교하게 누가 했으면 누가 그런 일을 했겠냐고요. 선거를 앞두고. 예. 그 사고가 난 거죠. 네. 이걸 해명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이런 사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고 결국은 사과를 했고 네. 결국은 선거를 치렀고 결국은 이겼는데 대가 중요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제가 난감하시다.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럼 뭐 요 이슈는 요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여튼 요 이슈 관련해서는 오늘의 워딩은 뭐 쫄쫄이 총장 요거가 가장 아니, 강했던 것 같아요. 레깅스. 아, 레깅스.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네.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면 청문회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네. 19일에 저희 방송할 때 법사위 아. 청문회 하는 바람에 우리 동접 떨어졌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보라니까 정리해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정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 지난주 금요일 국회 네.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안팎으로 고성의 몸싸움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여당은 이거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야당은 뭐 당연히 뭐 정상대로 우리 절차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장 들어갈 때부터 몸싸움이 막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때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문 열어요. 정청래 위원장, 만나러 왔어요. 문 열어요. 정청래 문 열어. 뭘 잘했다고 여기 지나가면서 지금 고함 치고 있어요 그래. 고함을 쳐요. 왜? 선생님이 고함 쳤잖아 그래. 왜 저에게 가라. 네,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그래, 이재명,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전혀 이재명 강탈하는 데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정말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싸우는데 뭐 이렇게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예?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싸울 것 말인지. 같으면 와.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그 전현 의원이 좀 볼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예. 허리 쪽에도 좀 부상이 있다고 괜찮으신가 하는데 모르겠네 진짜. 일단 정청래 위원장은 이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까지 음.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항의 과정이었고 오히려 우리 당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책임 묻겠다 우리도 그러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뭐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 아니 우리 저 선진화법에 관련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국회 청원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이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원 요건에 해당하느냐, 접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청원이냐,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받지 않는데 이 사안은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원을 수리하여 여기에 관련한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그 사유로 엮여 사유가- 있는 이유가 이제 수사 중인 사안,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해병대 관련한 거, 2번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뭐 3번 뭐 네네. 국가 안보,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만 해도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요건 사안이 자체가. 있으면 이거는 불법이다. 청원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청원을 근데 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하는 걸 안 받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접수하지 않는다고 접수하지 청원법에 않는- 돼 있다니까요. 지금 청원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뭐. 네. 자, 우리 김주 아니 뭐 부대변인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정치적인 행위니까 본인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네. 불법이면 불법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법원이든 이런 게 제소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네. 국회 본청에 여기가 법사위 출입구에서 지금 나오신 이미자원이 법사위원인가요? 법사위원이 아니실 거예요. 법사위원이 아니신 권성동 의원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와서 뭔가 좀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거든요. 네. 저 이 부분은 좀 국회 본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네. 어쨌든 저희 당 의원인 전현희 의원하고 박은정 법사위원이 뭔가 물리적 압박을 받아서 부상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강력히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날 김건희 최은순 씨는 안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예, 받았는데 예. 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국회 와서 소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외면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 청문회는 시작 단계고 앞으로 네. 국정조사 특검까지 계속 이 사항이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면 뭐 불법에 맞게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거에 맞게 저 사법 요청을 하시거나 해라. 대신 했죠. 예? 권한쟁의 심판도 대신 이 네. 물리적으로 막는 거, 아니, 물리적으로 제 얘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집행정지, 뭐 가처분, 뭐 네. 이런 게 들어가서 하냐 마냐부터 판단을 해서 일단 멈춰주고 본안으로 가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19일날 그냥 해버리니까 일단 실행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우월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실행되는 걸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게다가 위원장이 정청래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혹시 좀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쇼보다 오프닝 쇼가 더 화려하긴 했는데 네. 요란하고 화려하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지난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 비교해서는 뭐 조금 재미는 없었었다. 아, 본 게임 재미가 없었다. 네, 본 게임 솔직히 째려보는 거 외에는 째려봐서 뭐 발언권 정지하겠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몇 남는 절을 게 봅니까? 불쾌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었죠. 좀 아쉬워요. 솔직히 저는 청문회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22대 회기에 들어서 이 청문회의 재발견. 아, 청문회가 이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제까지는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외에는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법안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지는 잘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저는 뭐 이건 묘수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사실상 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처럼 예, 약간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하는 특검처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 뭘 하기가 참 애매했거든요. 국정조사를 네. 한다거나 이런 거밖에 안 됐는데 청문회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재발견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라면 좀 내용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웠다. 네. 그리고 요즘 그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국회를 자주 출석하고 있는 임성근 예. 사단장. 이날 뭐 일단은 네. 뭐 여러 증인들 가운데 한 22명 중에 한 9명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용산 쪽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주로 안 나왔고 불출석을 했고 이종섭 전 장관 나왔습니다. 네. 신범천 전 차관 나왔어요. 증인 선서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했더니 선서 안 했더니 내가 허위 진술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선서도 했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처음에 또 역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네. 오후에 다시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증인 아무튼 선서 했고. 네, 증인 선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많잖아요. 지금 공수처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수처에 압수가 돼 있는데 자기가 내 휴대폰 그 비밀번호는 기억이 안 난다. 요거 잠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카메라가 누굴 비춰야 될지 지금 약간 좀 예. 고민인데요. 일단 우리 윤희석 아 일단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일단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네. 거기서 이제 회의 청문회 할 때 박균택 의원이 휴대폰 이거 제출해라, 막 공개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현장에서 사촌 동생인 현직 검사와 음. 이거 휴대폰 공개 지금 문자가 나가고 있죠. 확인하자는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에 현직 검사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래서 또 논란이 불거졌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법률적 조력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네. 조력을 받은 거죠. 보안 필름 붙이시라니까. 예. 그 카메라 많은 데서. 네. 국회에서 핸드폰 함부로 이렇게 그렇지. 꺼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요거는 어떻게 당에 따라 입장이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물어보셔야지. 임성근 비밀번호 기억 제가 안 이 당 난대요. 입장을 모르니까. 아니 뭐 저희가 봤을 땐 정말 황당한 일이죠. 황당해요. 예, 아니 네. 이게 뭐 증인 선서 국가 공무원인데 네. 그리고 투스타지 않습니까? 네. 진짜 40년간 세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신 분인데 네.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선서 안 한다고 지난번에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또 선서를 안 하다가 또 검사 동생이 조언하니까 딱 선서해버리고 좀 국회하 좀 청문회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야, 그리고 비밀번호 까먹은 거는 놀리는 게 아닌가. 보통 저는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의 눈빛에서 그걸 좀 봤어요. 개인적으로 느낌입니다만 약간 그 아내한테 뭔가 잘못해서 걸렸어요. 그 남편의 눈빛, 동공지진. 네, 불안한 그 눈빛을 좀 봤고. 거친 뭐야 생각과 비밀번호 불안한 눌러 그랬을 때 눈빛과 그 흔들리는 기억 안 나. 그걸 지켜보는 그거, 나. 야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기는 조금 이거 너무 좀 궁색하지 않나요? 아 예, 저는 뭐 해병대 근처도 안 가봤지만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네. 이제 진짜 수사해야 되겠다 이제는. 아. 이제 청문회로는 한계가 드러났어요. 이제 한계가 드러나서 이제 청문회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2차 청문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예, 또 별도의 사안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수사 특검을 가든지 네. 내가 보니까 공수처도 지금 요즘 느낌이 뭐냐면 한참 막 달리다가 빨리 특검에서 가져가지 제발 그러면서 지금 약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특검 얘기는 내일 전당대 결과 보고 말씀하셔도 그렇죠. 늦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맞네요. 왜 저한테 동의를 다음으로 구하세요? 넘어가려고 나 괴로워 죽겠어. 아니 저도 봤습니다. 한동훈 간절한 후보가 눈빛을. 그 따르는 의원들도 많은데 지금 발의하시면 되잖아요, 바로. 특검법을. 아니 꼭 들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안 되나요?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절차와 이런 걸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 같아요. 의원 발의가 아니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말이 되냐고. 의원보다 지금 원희룡 후보를 전당대회가 안 지지하는 후보가 더 끝났는데. 많아요. 아 전당대회랑 무슨 상관이 입법 발의랑 얘기해서 네. 같이 그 저기 뭐야 장동혁 의원이나 이런 장동혁 분들 의원 명의로? 입법 발의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도 선거 중이야. 선거 중에 입법 발의 못 하나. 아니 근데 저한테 가능하거든요. 그러세요. 굳이 이게 편을 말이 들려는 안 건 되는 아닌데. 얘기고. 아니, 입법 발의하면 안 된다고 다른 얘기하면 하니까. 어떻게 해? 번호표 뽑고 말해. 네, 일단 한 분 한 분 하세요. 기존에 아,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당론은 네. 불가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건 대표가 그러니까. 바뀌어야지만 예, 그렇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일단 내일까지만 좀 기다려 보자. 그럼 절차를 밟아야죠. 네. 자, 그럼 요 얘기 짧게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열심히 청문회 열차를 으쌰으쌰 굴려가고 있는데 그 청원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뭐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해임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문해야지. 이것도 5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 청문해야지. 정청래 의원한테 좋은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하겠대요. 하면 돼. 청문회 해야지. 한대. 나 해임 청문회? 그래 열어. 따져보자. 누가 국회법 어겼는데 시시비비 근데 가려보자. 그때 위원장을 본인이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아, 하려고 그래요? 할 거야 또 규정 없다고. 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판을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할 수 있냔 그건 말이에요. 안 될 것 같고 그렇겠네. 간사하시지 뭐 어때 않을까요? 그 민주당 법사위 간 뭐 김승원 의원이 그러시던데. 해요? 뭐 그럼 본인이 또 이제 아니, 증인으로 가셔야 되겠죠. 5분 이상 째려보면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원장 대리를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간사인가요?
아니요. 유상범 유상범이 네, 유상. 그래서 간사 저 아세요? 뭐 시즌 이름 됐나요? 아세요? 하면서 간사됐잖아요. 네, 그때 못 밟아가지고. 그분이 간사하시고 저기 해병대 최상병 특검은 그냥 저희 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청원이라는 게 뭐 지난 정부 때 저 청와대 청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정말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높은데 공적인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준 게 사실은 청원의 원래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좀 인기 투표처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은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관련한 청원도 5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정당 해산. 네, 민주당 정당 해산, 민주당 정당 해산. 네. 이것도 그러니까 5만 양쪽의 넘었단 말이야. 적극적 지지층들이 뭉치면 뭐 그거 5만 다 명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청문회는 해야 되고 어떤 청문회는 안 해야 된다는 기준을 네. 여야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쭉 관행대로 왔었는데 대통령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이제 해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준이 5만이란 말이에요. 너무 뭐 작다면 작고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물꼬를 터버렸어요. 뭐 저는 민주당- 좋습니다. 뭐 다 하시겠다니까. 본인의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정청래 아니라 상임위원장님이 저는 사실만 뭐 얘기한 받아들이잖아요, 다. 아 그래요?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회의부터는. 정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 그럼 법사위원장 누가 해야 돼요? 아니 그분 법사위에서 다뤄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위원장을 해서 이거를 끌고 갈 거냔 말이에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 자 정청래 의원은 뭐 곽규택이든 유상범이 한다고 치고 그럼 뭐 아니, 박은정 그러니까, 의원이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시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하시겠죠. 아, 자기 당인데? 아니 그런 논리였으면 최상병 특검 왜 안 받으십니까? 아, 그 얘기가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뭐 지금 댓글 보니까 한 100만 한잔 정도로 마시세요, 그거. 100만 정도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 그 명수 그건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않아요. 것 같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00만이라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게 유권자가 4,500만인데. 제가 정확히 법을 모르겠는데 청원법에 따르면 네. 청원이 5만 명이 됐을 때는 법사위로 회부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논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청문회를 해야 한다가 의무는 아니고 아니야. 열심히 의무가 아니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을 때의 그 기준은 여야가 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이 판단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판단해가지고 하시는 그냥 것 같은데. 위원장 판단. 합의였으면 예. 이번에 안 냈겠죠. 그렇죠. 못 했겠죠. 예.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도 그냥 청원이 안 했죠. 안 했죠. 보통 관례상으로는. 의원이 이거 청원에 대해서 예. 아니면 안건을 올리면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 안건을 올리지 않고 다른 뭐 법안심이랑 같이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예. 판단한 다음에 그냥 뭐 그냥 듣고 마는 거였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이번에는 청문회를 해버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뜻이 이제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반영되고 그러면 확실히 효능감도 좀 느끼시고 또 시원한 맛도 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살리면 뭐 좋은 또 하나의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좀 정당이나 아니면 뭐 특정 정파가 이제 이걸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뭘 해석 혹은 이제 응용, 활용 심지어 악용까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하면 듭니다. 네. 정당 또는 국회가 갖고 있는 여론 정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정당이 그 의견을 받아서 지지자들로 받아서 그걸 순화해서 정책도 내고 당론도 정하고 그걸 통해서 공천도 하고 이런 네.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고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뭐 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이런 상황이 과연 민주정치 전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하라는 예. 청문도 지금 5만을 넘었다는 법사위 그 바쁩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네. 소식이 하나 짧게 있었고요. 네. 국민의힘 소식 한번 갈까요? 예, 이제 전당대회 양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의힘 오늘 투표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결과가 짠하고 나오는데 지금 핵심은 한동훈 후보가 50% 넘겨서 바로 낼지 아니면 결선에 갈지 뭐 이런 건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네, 19일, 20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와 어제 진행된 ARS 투표 1차 결과까지 다 합치면 네. 45.98%예요. 지난해 전당대회 지난번 비교했을 때 한 네. 7% 포인트 정도가 맞아요?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생각보다 그래도 이번에 흥행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갖는데라고 했지만 실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그럼 이 낮은 투표율이 각 캠프에게 어떠한 유불리로 작용할지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일단 있다. 왜 낮은 겁니까? 그 전당대 토론회 과정에서 네. 이렇게 당원- 재밌는 토론이 없었는데. 당원 또는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예. 실망 매물이 투척됐다고 봐요. 실망 매물. 실망해서. 주식 용어로. 그래도 이제 각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싸우면 야, 우리 후보 어떻게든 이게 좀 더 강해지지 않나요? 결집하고 이제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네. 지지의 강도에 따른 차이겠죠. 네. 난 무조건 투표해서 누구를 당선시켜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신 분들은 기다렸다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희 첫날 금요일 날부터 투표했잖아요. 네. 네. 1시간 동안의 투표율은 지난번에 거의 2배가 넘었어요. 할 사람도 다 했다는 네, 거예요. 그 기다렸다 확 해버린 거지. 하실 분들은 네. 일찍 확 했고 답 정해놓은 사람들은 오버슈팅이 바로 된 거죠. 했고. 이렇게 오버슈팅. 근데 주식 이제 용어로. 그냥 뭐 어떻게 고민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아유 짜증나다 이러고 안 하셨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는 그 토론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좀 부조리한 것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하나는 조직표가 사라졌다. 조직표 사라졌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원희룡 후보 측이나 뭐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이 조직표가 자신들의 조직표가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 낮은 그러니까 투표율에. 조직표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던데.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안 움직인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직표라는 게 실체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는 광주 연설회 때 한 2,000명 모은다고 해서 예. 했는데 그쪽에서 모았던 사람은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 현장에 현장에 2,000명 네네네. 모으겠다고 했는데 100명밖에 안 왔다고. 5%. 예.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혼쭐 났겠네. 아니 그 주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었고 뭐 외광 뭐 이런 예, 거였는데 제가 예. 뭐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에서 있었던 네. 수도권 연설회에서 예. 모 자치단체장이 제가 듣기로 버스 20대 한다 했는데 한 대도 안 왔어. 근데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아니에요? 메타버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또 불쾌한 표정 아니, 제가 지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째려보는 저도 리액션을 위원장이 해야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어. 제가 곽규택이고 정청래 나가요? 여기 뭐 청문회장이에요? 나가요? 뭐예요? 나가야 돼? 그냥 시킵니다 지금. 농담도 할 수 아, 있죠. 우리 깜짝 놀랐어. 우리 조영진 앵커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어려부터 너무 당황했어. 맥박병이야.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참나. 아무튼 그래서요. 네. 조직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직표가 그만큼 만약에 예.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총선에서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세상이 변했어. 그래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조직표라는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때 집합 금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 뒤로 예. 그 뒤로 어떤 선거 운동이 보편화됐냐면 온라인 선거 운동이 맞아요. 보편화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핸드폰으로 이제는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네.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네. 투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을 찍고 싶은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로 그냥 찍고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은 투표율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한테는 어대안이 사라졌다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내일로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래요.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네. 뭐 신건포의 분석은 아니 뭐 일단 이 당내 선거에 좀 금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좀도 없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폭으로 처음에 수류탄 정도 던질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문자이식 그냥 핵폭탄이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 나경원 공소취소 청탁, 네네. 그 다음에 한동훈 여론조선팀, 김건희 댓글팀 이게 너무 사항이 상상도 못하는 자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예. 관련해서 그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논란이 한동훈 후보가 아차 싶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약간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네.
마지막 토론회에서 와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7번 네. 제가 볼 때 더 크게 불이 붙은 게 아닌가. 다 찔렀어요. 더 칼을 빼는 사단이 사람이 났습니다. 네? 그 장면을 네? 네? 이거를 우리가 네? 잠깐 네라고요? 똑바로 말하세요. 보고 올게요. 네. 볼게요. 듣고 네, 싶다. 네.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나오니? 아니었습니까? 나오니? 제 것만 뺄 수 나오니?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 네, 나경원 후보가 아주 정말 저런 게 이제 경로죠, 보통. 그렇죠. 우리가 경로라고 하면 저 정도가 제 이제 눈 똑바로 보고 말하세요. 예. 뭐 괜찮은데요. 예. 아. 네, 경로를 해서 네. 그리고 저는 내 한 글자로 이렇게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게 와, 나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 볼 때 막 한쪽에선 긴장감, 한쪽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재미는 좀 있었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보실 때 당직에 계신 분들은 아슬아슬 하셨겠다, 그죠?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와, 진짜 이건 살얼음판이었겠다. 이게 마지막 토론회고 낮에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거의 끝 부분이었던. 예. 네. 저것만 넘어가면 끝이었어요. 맞네. 저것만 넘어. 마지막 주도권 토론회 한 2, 3분 남았을 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기서 방점 잘 찍어서. 가다가 저 누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활용점점. 자꾸 파헤치는 게 나경원 후보의 잘못이 아니면 설령 그렇더라도 저렇게 네 이렇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입장에서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며칠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 전략상은. 예. 뭐 제일 그래서 중요하게 계속 했으니까. 똑같은 지점을 이제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라도 대답을 하는데 구구절절 해야 되면 네. 제가 했다고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방송 나가고 내내 치킨이 30%가 매출이 올랐대요. 아니 농담이지. 예, 농담이죠. 똥가리가 있는데 왜 내내 치킨을 그러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설 변호사님, 야, 팥동가리가 이게 눈앞에 대단한데 있는데. 이거. 계약 해지야. 진짜 내내 대단한데? 치킨이 물 뿌려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제 눈물이 닭똥가리처럼 흘러요. 대단합니다. 같은 눈물이. 네, 여튼 그래서 이거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렇죠.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너무 세게 나온 건가요? 세다기보다는 네. 그냥 아주 뭐라 그래 반전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후보들은. 예. 근데 그냥 거기서 이래버리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서 저 예상 못했던 거죠. 예상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맞아. 좀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후보 생각은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한동훈 후보가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마 나경원 후보의 뭐 당시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였고 뭐 아마 요 정도 이제 대답을 또는 그죠? 한동훈 후보가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걸로 뭐 네, 가능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네 하니까 근데 이게 나 후보 입장에서는 네. 혐의가 진짜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소 취소 부탁이 사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나 후보의 입장은 내가 대의를 위해서 우리 당이 내가 원내대표 전직 원내대표로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런 대의의 차원이었지라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니 개인 얘기한 거잖아. 개인 얘기한 거야. 당신 본인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거잖아. 네 거기서 이제 하니까 핵심이 나 대표님 나 후보님 그런 얘기 아니었잖아요라는 예. 말이 중간에 살짝 네,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무서운 네. 게 있었어. 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두 분만의 뭐 사적인 대화든 전화 통화든 뭐 방식은 모르겠으나 네. 대화 내용이 정말로 어떻게 해석될지 여부는 음. 우리가 녹취나 뭐가 없으면 모르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러한 대의에 따른 요청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전직 의원이었지만 네. 그걸 공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내가 요청을 법무부 했다. 장관에게 이걸 우리 27명의 우리 의원과 보좌진들이 다 기소가 돼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네네. 법무부 장관이 풀어주셔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내가 요청했다. 예를 들어 본인 SNS에다가 올리든지 뭐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은 들어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잘했어요? 사실 그렇게 공개 좋았습니다. 네. 그러네. 만약에 그때 어쨌든 이거는 그냥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렇죠. 당시 우리 당을 위해서 했던 사람, 몸 던진 사람들 모두가 지금 기소된 당을 위해서 했던 일이니까 모두에게 이건 기소를 좀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좀 법무부 장관이 뭘 해야 된다는 식의 뭐 공개적인 요청이든 아니면 문제 부탁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걸 공개했으면 어쩌면 말씀대로 뭐 이런 문제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까지 세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지난 1월달에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당에서 그 패스트트랙 관련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네네네. 만나서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표시하고 지원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 맞아요. 대표 나 후보는 계속 아니 당 대표 된다면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패스트트랙 그 지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본인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도 했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결론은.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원희룡, 한동훈 이런 양강 구도로 가다가 막판에 갑자기 나경원, 한동훈으로 살짝 코너링 쇼트트랙에서 코너링 돌면서 그쵸, 약간 순위가 빠르게 바뀌었나요? 순위가 2, 3, 2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아웃 코스에서 바로 인으로 들어왔어. 이런 상황들 굉장히 좀 즐겁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요 공소 취소 청탁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뭐 그 얘기를 지금 더 하기는 그렇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당내에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한 거 보고 나경원 후보가 어느 정도 이번에 또 거론을 하면 또 뭔가 사과하겠거니. 나를 좀 이렇게 좀 실드 쳐주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물어봤는데 내를 7번 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난 모습이고요. 7번 했어요? 예, 7번 물어봤습니다. 예, 7번 내를 하셨고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으로서는 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당내 의원들을 대할 경우에 네, 네. 당을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초보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죠. 근데 진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돼요. 그럼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 당에서도 꽤 무게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당에서 괜찮나? 약간 좀 걱정이 좀. 아니 제일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서울시장. 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서울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예. 같은데. 너무 먼 얘기야. 예, 물론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까지 있지는 않겠지만 아니 뭐 여하튼간에 상당히 일단 뭐 당장 한동훈 그- 특검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원내에 계신 원내와 당에도 이제 뭐 원내 원외를 꼭 구분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원내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데 네. 원외인 당 대표와 네. 또 원내인 분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당 대표가 네. 원외인 상태에서 등장했을 때 특히 여당이 어떻게 그럼 화합해서 가느냐 이거는 당선되신 분의 몫이죠. 아무튼 오늘 나경원 네. 후보는 전현직 패스트트랙 동지분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2시에 또 있었던 은평 행사 취소하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다 뭐 이런 이제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어쩌면 뭐, 아니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모르겠어요. 뭐. 네, 오후니까. 네, 네. 모으니까. 아 근데 이 와중에 오늘 제가 이거 국민의힘 우리가 요새 너무 자폭한다 뭐 한다 열심히 비판의 대상이 좀 됐는데 리얼미터 지지율이 이게 좀 미스테리더라고요. 지지율이 터졌지. 지지율이 이건 전화 기다리신 당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여튼 리얼미터 지지율이 7월 3주 차입니다.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이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 무려 리얼미터. 새로운 미래 1.4%.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뭐 전당대회 효과다. 컨벤션. 근데 민주당은 왜 같이 하는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민주당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 그 국자잖아 국자 거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이제 막바지 클라이막스고 저희는 좀 초입이다 보니까 그 관심도가 좀 다른 것이죠. 아 그래. 막바지 가면 관심도 김두관 후보가 역전합니까? 아니 그거랑 김두관 후보 아니, 뭐 역전이랑 뭔 하이라이트 상관입니까? 뭐 클라이막스 얘기하시니까. 아니 이제 국자잖아 거기가. 순서를 반전은 얘기하는 없다. 것이죠. 제가 8월 봤을 때는 18일인가 민주당 그렇죠? 전당대회 반전은 없다. 반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아 저희도 최고위원 후보 선거가 최고위원 그렇지. 정말 치열합니다. 아, 치열해요. 약간, 예, 민주당 얘기 한번 가주세요. 아, 예, 일단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누적 득표율,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 아, 왜냐면 처음에 3파전 누가 이게 웃으세요? 아니 너무 제가 말한 대로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지난번 77년 7층보다 높으면 좋은데 국자 나오면 좀 그렇다는데 국자 나오더라고. 야 팔자가 나와야 대단해. 되는데. 부러우신가요? 아니 그래도 김두관 부럽진 후보가 않아요. 뭐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후보도 아니고 음. 뭐 이래저래 그래서 20% 나온다 30%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77.77보다 높냐 마냐 했는데 지금 앞자리가 9가 나와가지고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비주류가 40%라며. 그럼 박지원 없어요.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지. 옛날에. 이것은 좀 아주 예전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당원들 좋다. 사이에 만족도가 높고 야. 유능한 리더십을 한 번 더 쓰겠다 이런 결정이라고 봐야지. 뭐 지난번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네. 그 그렇죠. 지지도였는데 이번에 더 올랐다는 것은 사실은 뭐 2년 동안 당 운영을 잘했다.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다. 뭐 네. 이런 근데 뭐 의미라고 너무 봅니다. 좋아할 건 없는 게 조국 대표는 99.9가 더해. 속이 꽉 찬 남자. 99.9예요. 이제 조국 혁신당 당원 규모랑 네. 민주당 당원 규모를 좀 비교해 봐야죠. 아 그래요. 예. 아, 민주당은 이제 훨씬 더 큰 정당이니까. 예, 그럼요. 아니, 조국혁신당은 여기는 이제 단독 출마였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투표였구나. 했다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최고위원 얘기도 해야 돼요. 예, 민주당의 뭐 당 대표는 그렇다 치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여기 지금 파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죠? 정봉주 전 의원님이 네. 완전히 지금 뭐 신드롬이죠. 유일한 원웨이인데 예. 어떻게 압도적 1위예요 1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년간 네. 정봉주 전 의원님이 뭔가 좀 이렇게 저희 민주당 언저리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뭔가 주류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후보도 못 됐고 뭐 후보가 돼가지고 뭔가 좀 의원이 될 뻔했는데 이번에 뭐 안타깝게 공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엇나간다. 빨리 모셔오자. 그런 거보다는 네. 어쨌든 이 민주당 언저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그런 정치인인데 아 동정표 같은 거. 그렇죠. 짠한 마음이 있는 짠한 거예요. 마음. 예, 그래서 좀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음. 자세히 보시면 네. 그 지지율이 20% 네. 정도 예. 되고 나머지 분들 뭐 15%, 12% 예. 그다음에 뭐 6% 이런 정도 예. 나오는데 그렇게 큰 이제 뭐라 그럴까 압도적인 후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1등은 1등이지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선거를 했던 곳이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영남 지역이나 아직 표가 다 이렇게 오픈이 다 안 된 겁니다. 네. 가장 큰 데는 호남하고 수도권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 자체가 네. 엄청 치열합니다. 선두권, 중위권, 하위권 해가지고 뭐 후보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되면 뭐가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이제 지도부를 형성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좋죠. 의사결정도 하고 일주일에 의사결정은 3번 최고위원 회의 하면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도가 안 되잖아.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결정은 진짜 할 수 있는 건 맞죠? 아, 그럼요. 그 의결 기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 명이라도 계속 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지도부에서 그걸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친명이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면면들을 다 보면. 네. 근데 왜 이게 차이가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지는 아 같은 친명 사이에서도 네, 인지도 때문인지. 그 얘기는 저희가요 잠시 후에 실제로 여기 저 최고위원 나오시는 김병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양- 2위를 달리면서 지금 표정 좋습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 남양주 제가 김병주 의원님의 그 선거 캠페인을 봤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분이 정말 사성 장군이냐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마케팅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면 정말 웃기기도 했다가 감동도 받았다가 아.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우리 당의 강점이 있어요. 안보 전문가. 아, 그러니까 군에서 별 4개 단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4개 단 것 같은 느낌이다. 어찌 됐든 어. 정말 정치인으로서 좀 재능이 있다. 아, 그래요? 네, 보고 있으면 이제 연설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네. 정봉주,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두 분이에요. 아, 주주 브라더스. 예. 김지호 대변인 약간 전현희 의원님 이렇게 운동할 때 같이 하시던데. 전현희 의원, 제가 사실은 그 좀 지난번에 가서 인천 시당 그러니까 당원대 화면에 갔을 때 네네네. 그 민영배 의원님도 아. 굉장히 응원을 했고 한준호 의원님도 응원하고 예. 뭐 저는 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응원 드리고 갈아탔죠, 이제 김병주 의원으로. 네. 될 사람 오신다니까. 오신다니까. 보고 네. 계십니다. 오셨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 요 선거 혹은 뭐 전당대회 얘기는 그러면 김병주 의원께 직접 한번 좀 아니 들어. 제가 만약에 논평을 한다면 네. 그 이제 좀 특색이 차별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봉주 의원 같은 네. 경우는 그 탄핵을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아,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예, 부수겠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네네. 탄핵을 굉장히 세게 예. 얘기하고 있고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안보 전문가로서 안보를.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저항한 그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나머지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예, 굉장히 예, 잘하고 각자의 있습니다. 색깔에 맞는. 그럼요. 예. 김지호는 왜 안 됐어? 저는 이제 신종 검찰 폭격기라고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좀 됐어? 안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보셔야죠. 자, 오늘도 이 세 분의 이야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와. 들어온 수입에서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다 까먹어. 이게 그런 그러니까 특성이 있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세요. 아, 설주한 변호사님 오늘 출연료 5만 원 더 드려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광고도 해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리로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좋아요가 월요일에 유독 적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장성철 김준일 예. 그 나왔을 때 항상 보는데 구독 거기가 물론 이제 10,000명이 좀 넘지만 너무 적어요. 아,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우리라도 모두의 누릅시다. 탓입니다. 예. 저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어쩌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김병주 의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